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장을 와 있는데 이제 거의 출장 기간이 다 됐습니다. 끝나갑니다. 곧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너무나 황당한 기사, 발언 이런 것들을 접해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급하게 켜게 됐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텐데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런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당정 일치, 당정 일체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로 이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자다. 대통령이 권력이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데에 대해서 이런저런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누구한테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 관련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대통령 권력 더 강해 설득해야지 한마디 툭툭 던져 해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된다. 한동훈의 그게 의무다, 임무다. 그냥 뭐 어디 언론에 나와서 또는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말 툭툭 던지는 식으로 해봤자 사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견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뭡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모든 이 갈등, 분쟁의 원인이 발단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한동훈이 넘어야 될 산이고 그게 바로 한동훈이 풀어야 될 과제다. 한동훈이 여기에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내임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그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는 것도 그거는 정말 난망한 일이다. 그거 자체는 맞는 일입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왜 항상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이냐 그 말입니다. 왜 대통령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집행권, 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왜 모든 갈등 분쟁의 중심에는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있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갖다 뒤치다거리 또는 뒤수습 또는 그걸 갖다가 국민의 그런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쏟아져야 될 그런 비판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중간에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막아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 정권 또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의 본질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 정무적으로 패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무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그거에서 이 정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왜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권성동 지금 국회의원 5번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쌓아왔던 그런 정치적 경륜 이런 것들에 의한 왜 이런 정치적 조언을 한동훈 대표한테 하는 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권성동의 이런 발언을 비판을 해보고 이 권성동이 또 그럼 약간 설득력이 없는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 비유가 왜 설득력이 없는지 결국에는 권성동이 얘기한 그런 비유가 한동훈 대표를 향한 게 아니라 결국엔 돌고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당 연찬회에서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만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동료 의원 특강에 연사로 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정말 당정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거를 몇 차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이 당정 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당정 일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 국민의힘 당원에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들이 이걸 오독하고 이들이 이걸 왜곡하고 이들이 이거를 마치 이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대표 이하 모든 당원들이 이 대통령을 따라야 하는 듯이 대통령한테 복종해야 하는 듯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국민의힘 당원에 관련된 당원이 있습니다. 제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1항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대통령이 비록 이 정부를 이끌고 가긴 하지만 대통령이 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또는 자기가 제3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후보로 나왔다고 한다면 과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윤석열이란 인물도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후보로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민의힘 저런 정당은 필요가 없다, 나 윤석열이 다 이끌어가겠다, 나 윤석열이 다 해결하겠다,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 것이다, 국민의힘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해라, 국민의힘 그냥 내 말에 따르라, 무조건 복종해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대패를 했고 그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고치지 않고 아직까지도 나를 따르라, 내 생각은 변함없다,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생각에 내 그런 주장에 틀린 점이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고수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비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다가 이런저런 의견을 전달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다, 설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과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고 국민의힘의 정당 정책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걸 갖다 전적으로 따라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 당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당과 대통령의 관계, 당원 제8조 1항 이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 윤석열 정부, 정부는 이 국민의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언행 같은 경우에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 친윤 세력의 이런 궤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긴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당정 관계, 그야말로 이 각종 정책마다 원만한 그리고 또 긴밀한 당정 협의, 이 협조 관계 그 끝에 이런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추진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석열 정권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정부와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결과로서 바로 국민한테 다음 선거에서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추진한 겁니까? 국민의힘하고 정부하고 당정 협의를 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2,000명 고소하지 않습니까? 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과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고 긴밀한 협조 관계 끝에
그걸 구축했어야 되고 그 협조관계 끝에서 정말 이런저런 합의점을 찾아서 정말 이 원만하게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다른 얘기 안 하고 뒷받침할 수 있고 나중에 국민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일방적인 독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국민 앞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8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또는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이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정말 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과거에 그냥 자신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당정 관계 또 국민의힘 당원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당정 관계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있지 않다.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구축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왜 대통령한테 복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엔 또 과거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협박성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분노를 고조시키는 그런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선 후보,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동영 대통합 민주시당 대선 후보 그 이 사람들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당정이 일체가 되지 않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가서는 이렇게 과거 이회창 또는 과거 정동영 꼴 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잘 들어라. 이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한동훈은 이회창 그리고 정동영과 다르고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너무나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기반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무적인 판단 능력도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과 그 다음에 이회창, 정동영 이 세 사람을 비교하는 것보다 애초에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YS와 비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어폐가 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물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또는 집권당이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못한다. 비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복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위기 경보가 계속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별다른 그런 비판과 견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국민의 민심을 갖다가 청와대에다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 거기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이 묻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 거긴 자생적인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라는 정말 이 상징적인 정치인 박근혜라는 대구 경북의 맹주 박근혜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 거의 그때 당시까지 해도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의 그런 후광에 기대어서 그런 업혀서 정치를 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가 판단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말은 결국에는 그 정권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예전에도 못 받았고 지금도 못 받았고 앞으로도 더 못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서도 조언을 고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한마디 툭툭 던져서 해결 안 돼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가는 정말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YS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영삼 전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YS가 밀었던 후보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 이인재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밀었던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DJ 자기의 정치적인 숙적이자 라이벌이자 그 다음에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도와준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실패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임기 중에 이 외환 위기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러모로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딱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실패한 대통령이다. 근데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여러분들 실패한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말 임기 초반에는 그 지지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이 개혁 작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저런 찬반 의견이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김영삼식의 개혁, 속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인 지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임기 초반 첫 해 1993년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중반 거의 9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영삼 전 대통령 그야말로 이 정치적인 그 감각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동물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국회의원만 9번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이 야당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이 당수를 하면서 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를 했었고 그야말로 민주화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또 부산 경남 이 지역 맹주로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가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상도동계라고. 그리고 또 민주산악회라는 전국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이 YS는 비록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에는 그냥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그 예전보다 발언권과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은 퇴임 후에도 YS는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해 나갔고 퇴임 후에도 자기들의 조직이 건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YS가 발탁해서 키웠던 또는 YS가 자기를 키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개혁 작업에 성공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YS와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까? YS처럼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가신 그룹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 그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이 없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친윤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YS 상도동계는 YS가 실패한 대통령이었어도 계속 그 YS를 중심으로 뭉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국 조직이 있습니까?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 무슨 세미준 30만 표를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세미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미준이 표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YS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정동영이 그때 당시에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한 26%가 득표하고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표차로 어마어마한 득표율 차이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노무현 퇴임한 노무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봉화 마을 가서 뭐 자전거 타고 댕기고 그다음에 담배 피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때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퇴임하고 나서 1년 좀 됐을까?
그때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에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권성동 의원이 정말 충고, 경고, 조언을 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역사적인 전례를 알려주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퇴임한 대통령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YS와 다른 점을 숙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뭔가 정치적인 기반이 있고 자기가 뭔가 지역 기반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국민들 일각에서는 호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YS처럼 상도동계 뭐 이런 측근 가신그룹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실상 그 현실에 대해서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인정받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은 왜 몰락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임기 동안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바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근데 그 임기 초반부터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때문에 그 도덕성은 이미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 임기 내내 무슨 노검평이니 뭐니 이런 형제 가족들의 이권 개입, 그리고 또 주변 참모 측근들의 그런 또 이권 개입 비리,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사법 처리,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엔 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노무현이 정치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경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온갖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쨌든 노무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한 건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퇴임한 뒤에는 이제 박연차한테 돈을 받았네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최후를 맞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퇴임 이후에 그걸 갖다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무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원칙입니다. 내로남불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 사회의 원칙과 정의, 상식, 법치, 공정 이런 것들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2년 3개월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가치가 지금까지도 온전히 살아있습니까? 유효합니까? 아니면 이미 퇴색됐습니까? 그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치도 이미 없어졌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던 사람들이 왜 윤석열 정권을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집권 여당과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을 빚고 집권 여당을 이런 식으로 무시했다가는 정말로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카메라를 켜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한 3일 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구독 취소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는 저번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러블리 로지스님, 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가 이어서 다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